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집 KBS 뉴스입니다. 2020 총선 국민의 손으로 빚어낸 새로운 4년의 모양이 나왔습니다. 과반을 훌쩍 넘어서 역대 최다 180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선거 다음 날인 오늘 기쁨에 앞서 무겁고 또 무서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재난지원금 추경 등 당장 약속한 일부터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첫 소식 강나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구만으로 과반, 더불어시민당까지 180석이란 역대 최다 의석을 기록한 민주당. 기대를 뛰어넘는 결과에도 민주당 지도부는 기쁨 대신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더욱 겸손한 자세로 민심을 살피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각별하게 조심을 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때로 오만하다며 그 버릇을 잡아놓겠다던 이낙연 위원장. 무겁고 무서운 책임을 느낀다며 몸을 낮췄습니다. 코로나19와 경제 후퇴라는 국난의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며 그에 진력하겠습니다. 당장 코로나 극복을 위한 경제 전면전을 선언하고 이달 중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가 뜻을 모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에 통 크게 합의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고 또 준비하겠습니다. 당 내부의 관심은 대선 교두보 8월 전당대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선거를 지휘한 이낙연 위원장의 당권 도전 여부가 관심입니다. 정부 중간평가 성격인 총선에서 승리하고 청와대 출신까지 대거 입성하면서 이른바 친문 영향력이 더 세질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다음 달 21대 국회가 문을 열면 민주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진 입법 주도권을 바탕으로 공수처 출범 등 개혁과제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과반 달성을 목표로 했지만 통합당은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간신히 넘겼습니다. 지난 총선, 대선, 지방선거에 이은 네 번째 역대급 참패라는 결과에 황교안 대표도 결국 사퇴했습니다. 대권 주자급 인사들도 줄줄이 낙선하면서 리더십 공백 상태에 빠졌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개헌 저지선 100석을 겨우 턱걸이했습니다. 황교안 대표 결국 대표직을 내려놨습니다. 일선에서 물러나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저의 역할이 무엇인지 성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당 회의실에는 새 현수막이 내걸렸고 어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오늘 변화가 모자랐다며 송구하다고 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의 마음을 잘 새겨서 야당도 변화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총선, 대선, 지방선거에 이은 전례 없는 4연패. 지역구에서 100석도 당선되지 못했고 수도권 121석 중에서는 16석을 얻어 대패를 기록했습니다. 확연한 수적 열세에 공수처 저지뿐 아니라 법안, 예산 처리 등에서도 힘을 쓰기 어려워졌습니다. 게다가 오세훈 전 시장,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대권 주자급 인사들의 당 지도부도 줄줄이 낙선했습니다. 당장 리더십 공백이 우려돼 비대위 체제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 중도층 확장을 위해 당을 재건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복당 불허 방침을 내세웠지만 무소속 홍준표, 김태호 당선인 등의 복당 여부 논의도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은 쇄신을 외치면서 민주당보다 많은 현역 의원 40% 가까이를 교체했습니다. 또 막판엔 보수진영 통합까지 추진하기도 했는데 결과는 완패였습니다. 이런 보수 몰락의 배경, 말로는 통합과 쇄신을 외쳤지만 여전히 탄핵 정국에 갇혀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입니다. 계속해서 은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1년 2개월 전 한국당 대표 선출 TV토론회. 탄핵에 대한 생각 O냐 X냐 물었더니 황교안 후보 이렇게 답했습니다. 세모를 하려고 했습니다. 보수의 분열을 가져온 이른바 탄핵의 강. 이 강을 건널지 말지 끝까지 미뤘습니다. 별명도 얻으셨습니다. 황세모.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O입니까 X입니까? 지금은 우리 자유파가 힘을 합쳐야 될 때입니다. 과거 일로 분열하고 나뉘어서는 안 됩니다. 대신 꺼내든 카드는 정권 심판이었습니다. 장애투쟁의 삭발과 단식까지 이어졌는데 결국 중도층의 민심 이반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또 한교안 대표를 불렀고 그래서 실제로 변화가 없었죠. 그러니까 이탈했던 중도 보수층들이 돌아갈 명분이 거의 없는. 총선 2달 전 가까스로 보수 통합에 뛰어들었지만 유기적인 결합에는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원칙을 진정성 있게 지켜가는 그런 통합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통합이 아니라면 우리가 할 이유가 없다. 말로는 통합과 쇄신이었지만 공천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심판해야 된다는 그 아스팔트 보수의 목소리들이 사실 생각보다는 강하게 들려왔기 때문에 그런 거를 너무 믿고 대응한 것이 아닌가. 부랴부랴 외부 선대위원장까지 모셔왔지만 총선 뒤 이런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통합당의 변화가 모자랐다는 걸 인정합니다. 자세도 갖추지 못한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요청한 것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통합당은 과거에 갇혀 있었고 국민은 그런 과거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 이번 총선에선 우리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인 지역주의가 되살아났습니다. 민주당은 호남을 포함해 서쪽 지역을 독차지했고 영남은 미래통합당 몫이었습니다. 양당의 대결 속에 그간 완충 역할을 해왔던 소수 정당들은 붕괴됐습니다. 조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이번엔 웃지 못했습니다. 4번째 대구 출마, 득표율은 이번이 가장 낮았습니다. 호남에서 미래통합당은 지역구 절반에도 후보를 내지 못했고 전패했습니다. 지도를 놓고 보면 총선의 표심은 동서가 정확히 갈립니다. 지난 총선에서는 국민의당 돌풍에 통합당 전신 새누리당도 2곳에서 당선됐던 호남. 이번에는 온통 파란색입니다. 영남은 반대입니다. 지난 총선에 비해 분홍색 확 늘었습니다. 대구 경북에선 민주당 흔적이 사라졌고 부산 경남에서도 의석이 줄었습니다. 거대 양당의 대결 속에 민생당은 현역 의원이 많았던 호남에서조차 모두 낙선했고 비례의석도 얻지 못해 원외 정당으로 몰락했습니다. 내홍과 각자 도생으로 불안정한 민생당에게 표를 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새 선거법의 최대 수혜자로 예상됐던 정의당은 위성정당 출연에 현상 유지에 그쳤습니다. 더 많이 당선시키지 못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비례 3석만 당선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많이 부족했다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1988년 총선 이후 제3당이 한 자릿수 의석으로 줄어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KBS 뉴스 조지연입니다. 총선 개표 방송 보시면서 마음 졸이신 분들 적지 않았을 겁니다. 곳곳에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초박빙 접전이 계속됐죠. 불과 100여 표 차이로 희비가 엇갈린 곳도 있었는데요. 밤새 엎치락뒤치락하며 한편에 대역전극이 벌어진 지역들, 오규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박재호, 이현주 두 현역 의원이 맞대결을 벌인 부산 남구을. 개표 초반 민주당 박재호 후보가 앞서 나갑니다. 하지만 이내 역전이 되고 이렇게 1, 2위 순위가 무려 4차례나 뒤바뀝니다. 알 수 없는 승부를 펼치고 있으며 통합당의 이현주 후보, 민주당의 박재호 후보 495표 차에 불과합니다. 수백 표 차의 접전은 개표율 99%에 다다라서야 판가름 났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접전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했지만 이렇게 초접전이 되리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겨우 초접전에 겨우 당선이 된 것 같습니다. 4선 의원도 전 청와대 대변인과의 피말리는 초접전 끝에 웃을 수 있었습니다. 대역전 드라마를 펼치면서 정진석을 다시 국회로 보내주신 공주부여 청양 유권자 여러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유독 초박빙 지역이 많았던 이번 총선, 1000표 차 안에서 희비가 엇갈린 지역이 4곳이나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가장 적은 표차로 승리한 후보는 윤상현 당선인. 단 171표로 승패가 갈렸습니다. 무소속의 윤상현 후보가 당선이 확실합니다. 충남 아산에서는 통합당 이명수 후보가 564표 차로 이겼고 서울 용산 역시 890표 차가 났습니다.
오늘 새벽 4시까지도 승부를 알 수 없었던 부산 사하갑. 7표 차의 초접전. 개표 막판 사전투표함이 열리면서 697표 차 최인호 후보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KBS 뉴스 오규정입니다. 경북 예천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확진자가 일주일 만에 30명 넘게 급증한 데다 인근 지역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감염자 상당수가 다중시설을 이용했다고 하는데 사회적 거리 두기가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북도청 신도시 공무원들이 거주하는 안동의 한 아파트. 이곳에 사는 한 유치원 직원인 40대 여성과 9살 딸이 지난 15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유치원생들뿐만 아니라 확진자 자녀가 다니는 긴급 돌봄 교실의 학생과 부모 등 300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지난주 예천에서 시작된 지역사회 감염이 안동시에 걸친 도청 신도시 지역까지 확산한 겁니다. 도청 신도시 일대에는 대대적인 방역 작업이 실시됐고 같은 동네에 사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검체 검사와 함께 재택근무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예천 지역에만 28명, 안동 문경까지 모두 3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초 감염 경로는 확인되지 않았는데 확진자 가운데 상당수가 목욕탕과 PC방 등 다중시설을 이용한 탓에 일주일 만에 4차 감염까지 일어난 겁니다. 한 사람이 30명 남짓한 가족과 이웃을 순식간에 감염시키는 이번 사례가 다른 지역에서의 추가적인 지역사회의 감염을 막는 예방주사가 되기를. 경북도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검체 검사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방역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A만 접촉자지만 부모까지 접촉자로 보고 확대를 하고 신도시에 발열이나 유사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검사를 받아라. 방역 당국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소홀해진 틈을 타 감염이 급속도로 번질 수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신주연입니다. 네, 이렇게 강력한 거리 두기 필요합니다. 방역 당국은 당초 거리 두기 시한을 오는 일요일인 19일까지로 잡았습니다. 또 일상에서의 생활 방역 지침도 마련 중인데요. 하지만 대규모 감염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코로나19의 특성이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강력한 거리 두기 기한을 예정대로 할지 생활 방역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 정부의 고민이 깊습니다. 이효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3월부터 시작된 사회적 거리 두기, 종교, 유흥, 체육시설 운영을 제한한 강력한 거리 두기는 4주째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2명으로 이번 주 들어 계속 20명대를 기록 중입니다. 누적 확진자는 1,600여 명이지만 73%는 격리 해제돼 확진 환자는 줄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다수가 모였던 행사를 우려합니다. 기독교 최대 축일 중 하나인 부활절. 차량 예배까지 등장했지만 일부 교회는 현장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선거운동엔 다수가 만났고 투표, 개표까지 사람 간 거리는 좁혀졌습니다. 투표에 나선 자가격리자 가운데는 당구장과 PC방에 가는 등 4명이 무단 이탈했습니다. 소수의 일탈이 대규모 감염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정부의 가장 큰 우려입니다. 잠복기를 고려할 때 다음 주는 되어야만이 전체적인 방역 측면에서의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19일 강력한 거리 두기 시한 연장 여부를 놓고 정부의 고민은 깊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상에서의 새로운 방역 체계를 모색하는 생활방역위원회 2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거리 두기 강도에 대해선 구체적 지표를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완화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기존의 확진자 50명 내외, 경로 미확인 발생 5% 외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나타내는 재생산 지수도 구체화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새로운 일상을 만드는데 국민들께서 함께 학습하여 참여하고 실천하실 수 있도록 사전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와 관련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72%는 개인의 불편과 노력을 감수하더라도 생활 방역을 받아들이겠다고 답했고 66%는 등교나 주말 나들이 등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가면 감염 위험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정부가 당초 계획대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7조 6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편성했습니다. 다만 공시가격 15억 원이 넘는 부동산을 갖고 있거나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이 넘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오수호 기자입니다. 정부는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1,487만 가구가 최대 100만 원을 받는데 기준은 지난달 건강보험료입니다. 긴급성과 형평성, 한정된 재정 여력 등을 종합 감안하여 많은 토의와 고민 끝에 결정한 사안입니다. 다만 자산이 많은 사람은 제외합니다. 부동산 기준으로는 재산세 과세 표준 합산액 9억 원이 넘는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시가격으로 15억 원, 시가로는 20억 원에서 22억 원이 넘는 집이 있다면 제외됩니다. 금융소득이 1년에 2천만 원이 넘는 사람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데 이자율 연 1.6%의 3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12억 5천만 원의 예금이 있는 수준입니다. 공적인 자료를 점검을 해서 모의 산정을 해보면 최대 아마 한 12만 5천 정도 가구가 산정이 됩니다. 이런 지급 기준에 따라 정부가 편성한 2차 추경안은 7조 6천억 원 규모입니다. 계획보다 5천억 원이 늘었는데 국채 발행 없이 모두 올해 본 예산 지출을 줄이거나 기금을 활용해 조달하기로 했습니다. 전투기와 이지스함, 철도 등 입찰이나 계약이 지연된 사업에서 2조 원, 청사 신축과 유류비 등을 아껴 9천억 원, 공무원 채용을 미루거나 연가 보상비 등을 줄여 7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4조 원은 각종 기금을 재조정해 조달합니다. 정부는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면 전 국민 지급은 어렵다며 지원 기준이 유지되도록 국회를 설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미국의 대규모 실업 사태가 4주 연속 이어졌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524만 5천 건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일자리가 줄었다는 뜻입니다. 현지 언론은 최근 4주간 코로나19의 여파로 약 2,2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도쿄도 등 7개 지역에 발령했던 긴급사태 선언을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긴급사태가 선언되면 해당 자치단체는 외출 자제와 휴교 등을 요청할 수 있고 백화점과 유흥시설 등의 이용 제한도 지시할 수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또 긴급 경제 대책으로 1인당 현금 약 114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서쪽에서 비구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먼저 새벽에는 서쪽 지역을 시작으로 오전 중에 비가 전국 곳곳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밤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밤 사이에도 내륙 곳곳에 비가 조금 더 이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 영동과 제주도, 지리산 부근과 남해안에 20에서 최고 80mm 이상, 그 밖의 지역도 5에서 40mm 정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나 지리산 부근과 남해안, 제주도는 세찬 비가 쏟아지겠고 중부 내륙 지역에는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곳곳에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건조함은 대부분 해소될 전망입니다. 아침 기온 보겠습니다. 10도 안팎으로 출발하는 곳이 많아서 쌀쌀하진 않겠고요. 낮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는데요. 강릉 15도, 철원 14도, 대전과 청주, 대구, 전주 17도, 부산 16도에 머물겠습니다. 물결은 대부분의 해상에서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특집 K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